가져가는 서류들 배우는 거죠. 그죠? 예, 서류들 이제 4가지 정도 배웠고, 많이 나오는 부분 한 2가지 정도만 하고 이제 서류 부분을 넘어갈게요. 그 252쪽 한번 가볼게요. 252쪽에 대장 정보라고 써 있죠. 우리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지적법 배울 때 우리 토지 대장 배웠죠, 그죠? 토지 대장에는 저 좌측에는 토지에 이제 소지,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적혀 있었죠, 그죠? 요걸 이제 구청에 가서 떼가지고 등기소에 가야 되는 4가지 등기가 나와요. 대장이 대장이 이제 등기소에서 이제 필요한 등기들이죠. 우선 제일 먼저 할게요. 그래서 요 부분 소유권 보전 등기할 때 대장을 갖다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 1번 등기 있죠, 1번. 31페이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번째 첨부 정보를 보는 거잖아요. 맞죠? 거기 지금 다 본 거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것 뿐이죠. 그죠? 지금 그 1번에 소유권 보전을 깰 때 그 대장 가져간다고 써 있죠. 첨부 정보에. 5번째, 그죠? 왜 대장을 갖다 주냐면 우리 보전을 깨는 제일 먼저 하는 얘기죠.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지냐면 표제부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표제부, 그죠? 표제부에는 뭐가 적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럼 등기소에서는 그 땅의 건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적혀 있는 게 대장이죠, 그죠? 그래서 요 대장에 이제 토지권 보전을 깰 때 가져가고요. 또 여러분 요 2가지는 지금 안 배웠던 것 같아요. 17번 등기 가볼까요? 거기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있었죠? 네.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가 뭐예요? 지목이 바뀌고 면적이 바뀌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내 땅 지목 바꿔주세요. 면적 얼마로 늘어났을까 바꿔주세요. 그럼 면적이 얼마로 바뀌었는지, 지목이 뭐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이 지목이 밖에 있는 대장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첨부정보에 17번에 대장 갖다 준다고 써 있죠. 17번에 17번 넘게 쭉 오다가 5번째 써 있죠. 네, 대장 정보 이렇게 지금 33페이지에 보시면 그 17번 넘게 쭉 오다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필요 없는데, 그죠? 대장을 갖다 준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가지 등기할 때 좀 가져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 배운 거이기 때문에 보는데 거기 22번 등기 가볼게요. 멸실 등기라고 써 있어요. 그 멸실 등기 쭉 오다 보면 대장 갖다 준다고 써 있죠. 자, 이 멸실 등기 할 때, 자, 왜 대장을 갖다 주냐면 우리 멸실 등기라는 것은 집이 다 날아갔을 때 하는 게 멸실 등기거든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말해요. 자기 집 우리 목조 건물이 됐는데 새 집 지으려고 이 집을 다 멸실했대요, 그죠? 그럼 등기부에 있는 것들을 멸실 등기 좀 해달라고 왔거든요. 그리고 등기소에서는 무슨 심사주의밖에 없어요? 형식적 서류만 가지고 멸실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죠? 현장에 와서 저 집이 멸실되는지 등기소에서 와서 확인해서 멸실 등기 안 해주거든요. 그럼 네가 서류상 멸실됐다는 증명서면을 요구하거든요. 그 서류가 뭐냐면 대장이에요, 대장. 우리 대장은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멸실되면 구청 공무원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멸실인지 확인해서 이걸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장이 이제 멸실 사유를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멸실 등기할 때는 요 멸실 사유가 적혀 있는 요 대장을 등기소에 이제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요 4가지 등기할 때만 우리가 대장을 가져가요. 다른 등기할 때는 대장 안 가져가요. 지금 요 보존 등기하고 부동산 표시란 변경, 멸실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 중요한 권리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장과 등기부에 있는 지목 면적이 같은 토지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권리가 넘어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요 4가지 등기할 때만 우리가 대장을 갖다 줘요. 그럼 여기 보니까요. 용의권 이런 거 없죠. 뭐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은 대장 안 가져가요. 이렇게 지목이나 면적이 적혀 있는 대장을 가져오는 것은 부동산 변경, 소유권 보전, 멸실, 소유권 이전 4가지 등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볼까요? 우리 책에 지금 252쪽에 큰 목차 보시면 돼요. 소유권 무슨 등기라고 되어 있죠? 보존 등기할 때 대장 갖다 준다고 되어 있죠. 가로 2번은 소유권 무슨 등기죠? 이전 등기할 때 가져가셨죠, 그죠?
세 번째는 부동산 뭐죠? 변경 등기. 아까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뀌는 거죠. 그죠? 그때 가져가고 마지막에 오른쪽에 무슨 등기죠? 그렇죠. 멸실 등기. 이 네 가지 등기할 때만 대장을 갖다 줍니다. 그렇게 보시기로 하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있어서 그걸 한번 가볼게요. 254쪽 잠깐 가볼게요. 자, 우리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 자, 이 얘기가 좀 중요한데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좀 중요한 거예요. 뭔 얘기냐면 아까 여러분 그 240페이지 가볼게요. 아까 우리 신청서에 거기 제 240페이지에 그 권리자 의무자 쓰는 栏 있죠. 거기 신청인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쓰죠. 근데 우리 개인들은 주민등록번호 있었죠. 그죠? 그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 법인이나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사업할 때는 사업자 신고해서 사업자 등록하죠. 그죠? 그렇처럼 이 외국인들이나 여기 법인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거기 가로에 보시면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써 있어요. 이 등록번호를 적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등록번호를 부여해 주는 기관이 5개예요. 몇 개라고요? 5개. 그래서 우리가 오지선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험에 여러분 자주 등장해요. 우리 오지선당이니까 독립적인 문제로도 나오거든요. 여기 몇 번, 한 번, 두서너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254쪽 가볼게요. 자, 우리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써 있죠? 보세요. 우리 등기부에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자가 등기 권리자로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첨부 정보로서 권리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려 보시면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근데 오른쪽 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그 가로 2번을 기억해야 돼요. 2번 있어요? 예. 그 등록번호 부여기관 이렇게 써 있죠. 예.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국가나, 자, 지방단체,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는 누가 해준다고요? 교통부 장관이 부여해준다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법인은 그 국가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국토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국가에다가 동그라미, 국토에다가 동그라미, 법인은 주된 사무소 등기관이라고 써 있죠. 그죠? 그래서 법인에다가 동그라미, 주된 여기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 옆에다가 비법인 이렇게 써 놓으세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무슨 법인이라고 그러죠? 비법인은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써 있죠. 그죠? 그 시장이다 동그라미, 그 비법인 써 있고 시장이 동그라미. 외국 사람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이렇게 써 있어요. 출입국에다가 동그라미, 출입국 관사장 이렇게 출입국 거기다가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 써 있죠. 그래서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그 대법원 소재지 등기관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대법원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자, 이렇게 요 사람들이 그 부동산 등록번호를 요 사람들한테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를 신청을 할 때, 우리 부동산, 우리 신청인들은 주소가 있는데 주소가 없는 사람들은 요 부동산, 요 등기용, 요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요 서류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이렇게 등기용 등록번호 해가지고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청장, 아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해줬죠, 그죠?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해준 것은 누구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있었죠, 그죠? 이때는 이제 시장 등이 이렇게 부여해줘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래서 요거 부여해주는 요 기관이 아까 5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5가지. 자, 국가나 지방단체 누가 붙여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법인은 주된 사무소 등기관 해주죠. 그죠? 법인 아닌 사단은 제가 비법인이죠. 그죠? 이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붙여줬죠. 그죠?
좀 전에 아까 그림도 봤고요. 제외국민은 그 대법원 소재지 이제 서초국에 있는 거죠. 그 등기관이 붙여주고, 자 외국인은 아까 출입국 관리소장이 붙여준다고 그랬었죠, 그죠? 이렇게 5가지 요 사람들이 붙여주는데, 요게 지금 여러분 우리 암기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암기 사항, 요게 한번 요 암기 사항 파트 한번 가볼까요? 요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등기법에 우리 암기 사항에 41페이지네요. 네, 41페이지 24번 있네요. 24번 있어요? 예. 네. 그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부여기관 써있죠, 그죠? 국고기가 이렇게 써있어요. 네, 국고기가 법주를 BC카드로 사서 제대하기 위해서 외출했다, 그죠? 외출에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건데, 아까 국가나 국제기관, 이 사람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했죠, 그죠? 그래서 국국이죠, 국국이. 법인은 주된 사무소 등기관이죠, 그죠? 그래서 법주. 자, 아까 비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 했어요? 네, 그 비법인을 잘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BC카드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제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등기관이 부여했죠, 그죠? 그래서 제대. 외국인은 아까 출입국 관리소장이 부여했죠, 그죠? 그래서 외출, 이렇게. 한번 떠들어 볼까요? 누가? 국고기가 뭐를? 법주를 뭐로 사서? BC카드 사서 뭐 하기 위해서? 제대하기 위해서 뭐 했다? 외출. 외출했다. 이 부분이 지금 오류의 선당이라 자주 등장해요. 중요해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시험 내기 쉬워서 5개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법인 아닌 사단 재단들은 누가 붙여준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이 붙여준다. 다른 사람이 붙여준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국고기가 법주를 BC카드로 사서 제대하기 위해서 외출해야만이 이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등기소에 이제 가져갈 첨부 서류들이에요. 좀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3월 달에 이제 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요걸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우리 그 나중에 요약집이 나오면 여기 볼 거거든요. 요걸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거 하나 보면 그냥 나중에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검인 계약서 있었죠? 그죠? 검인 계약서는 뭐일 때만 가져갔죠?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 원인이 뭐일 때? 다른 등기할 때 안 가져가죠. 맞죠? 우리 아까 개나 소나 검인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실거래가 신고 있었죠, 그죠?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가져가죠, 그죠? 다른 등기할 때는 실거래가 신고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약이 아니고 계약의 종류 중에서 뭐일 때만? 매매만. 맞죠? 아까 매매 거래 계약서로 인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요약집 나올 때 다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런 표현이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여러분 우리 등기필 정보 신청서 적어갔었죠? 그건 어떻게 신청할 때 가져갔죠? 단독, 공동? 공동할 때 하고 승소한 누가 갈 때? 의무자 갈 때 가져갔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단독이죠. 그럼 가져가지? 안 해. 근데 매매와 유증은 단독이에요, 공동? 공동이에요. 가져가죠, 그죠? 상속과 수용은 공동이에요, 단독? 단독. 안 가져가요. 나머지는 다 공동이거든요. 공동일 때는 다 가져가요. 그래서 그냥 요 단독일 때하고 아까 승소한 의무자, 그죠? 그때는 안 가져가죠. 권리자가 할 때는 가져가지 않는다. 의무자가 할 때 공동하고 승소한 의무자가 할 때. 우리 인감은 안 봤죠, 그죠? 인감은 더 이제 보기를 하고요. 아까 우리 대장 기억나시죠? 4가지 등기할 때 대장 갖다 줬잖아요. 그걸 우리 암기 안 했는데 나중에 대변 보실이 이렇게 아까 본 거 한번 보실까요? 대장 있었죠. 예, 대변 보실 분 이게 대변 보실이 대는 대장이고 변은 아까 부동산 변경 등기, 보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실은 멸시 등기, 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4가지 등기할 때만 우리가 대장을 갖다 줬거든요. 아까 한번 대장. 그래서 그거 지금 파트 나중에
이렇게 요 대장을 가져가는 것은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요 부동산 표시란 변경, 요 멸시 등기, 요 네 가지 등기할 때만 대장 갖다 줘요. 다른 때는 대장 갖다 주지 않고요. 아까 여러분 도면 기억나시죠? 한 필지에 몇 개의 건물 보존 등기할 때 수개의 건물 보존, 여기 구분 건물 안 나와 있죠, 그죠? 그거 하고 아까 일부에 무슨 권 할 때만 용익권. 나머지 등기할 때는 가져가지 않죠, 그죠? 예, 도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그거 그 국고기를 나중에 보시고, 이 토지거래 허가서, 나중에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나오거든요. 이 허가 지역에서는 딱 두 가지 등기할 때만 여러분 허가서 갖다 줘요.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지상권을 떼요. 이 지상권이 소유권 이전하고 성질이 같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만든 목적이 투기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이 지상권은 영구 무한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소유권도 영구 무한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내가.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할 때만 투기가 일어나니까 가져가요. 근데 여기서 요거 기억나나요? 토지거래 허가서는 우리 거민하고요, 그죠? 실거래가 있었잖아요. 근데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게 이게 가등기예요, 본등기예요? 본등기 할 때 실거래가 했었죠, 그죠? 본등기 할 때 거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토지거래 허가서만 언제 가져가죠? 가등기 할 때. 아까 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 지상권 설정 가등기, 요때만 토지거래 허가서를 갖다 줘요. 요 두 가지 등기인데 요 가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가등기. 다른 등기 할 때는 허가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가등기, 본등기 할 때 중요하니까 우리 가등기 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 가져간다. 나중에 이제 요 원인이 대가일 때만 가져가요. 여러분 유상일 때. 무상일 때는 필요 없어요. 매매 이런 거로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소유권이 넘어갈 때만 허가서 갖다 주지, 증여는 되게 무상이죠. 증여로 소유권 이전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서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암기할 때 이렇게 대소상가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무슨 생각? 대소상가. 대는 대가고 소유권 이전하고 지상권하고 가는 이제 가등기 할 때. 무슨 등기 할 때? 그렇죠. 요 가등기 할 때 허가서 갖다 준다. 예, 자, 요거 나중에 이렇게 요거 정리한 거 가지고 그냥 퉁쳐도 돼요. 요 그림 보고 요 때는 거민 받는구나. 요 때는 필요치 않는구나. 이렇게 그건 나중에 요 그림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가져가는 첨부 서면들을 봤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 258쪽에 258쪽에 뭐가 나오냐면 그거 보기 전에 조금 전에 여러분 아까 토지거래 허가서 봤죠? 그거 하나 그냥 살짝 한번 볼까요? 본 내용이니까. 그 토지거래 허가서가 나온 부분이 어디냐면 249쪽 잠깐 가볼게요. 249쪽 있어요? 그 가로 4번에 토지거래 허가서 이렇게 써 있죠.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필요하는 경우는 유상이라고 써 있죠, 그죠? 무상이 아니라 유상, 대가란 얘기죠, 그죠? 유상으로 인한 딱 두 가지 등기라고 있잖아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하고 또 무슨 권? 지상권. 이 두 가지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과 지상권 설정 이전 등기. 그 뭐라고 돼 있죠? 가등기. 무슨 등기? 그렇죠. 우리 가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갖다 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럼 그 밑에 보면 안 가져가는 등기가 참 많잖아요, 그죠? 소유권 이전하고 지상권 말고는 다 하나도 안 가져가죠. 거기 보면 뭐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근저당권, 또 유상일 때만 가져가죠, 그죠? 그 밑에 무상이라고 써 있죠, 그죠? 증여 이런 것들은 안 가져가죠, 그죠? 또 계약일 때만 이렇게 계약이 아닌 것들도 안 가져가고, 또 그 밑에 거 하나만 줄게요. 아까 가등기 할 때 가져갔어요? 본등기 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할 때. 그럼 그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는 허가서 갖다 주지? 그렇죠.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거 그냥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할 때 가져간다, 본등기 할 때 가져간다. 가등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소유권 이전하고 지상권 할 때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허가서를 받는데 그 등기, 그것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넘어와서요. 그 첨부 정보까지 쭉 봤고 258쪽에 이제 보시면 그 전자 등기 신청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이 전자등기 신청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등기가 신청하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옛날에는 다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방문해서 했죠, 그죠? 그러다 지금 요즘 뭐가 많이 발달했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전자신청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방문해서 가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터넷으로 하는 등기는 한 18가지 종류가 제한되어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할 것은 지금 우리가 등기는 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접수번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막 등기해줬잖아요. 그 순위가 결정됐죠, 그죠? 우리가. 근데 인터넷 하다 보면 막 다운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인터넷을 거의 안 해요. 법무사도 지금 다 출석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뭐 다운도 되고 이렇게 뭐 되고 그러니까 직접 가서 출석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접수증 딱 받으면 끝나버리니까. 거기 앞에 옆에 법무사들 다 거기 앞에 등기소 옆에 지금 다 법무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소송장은 소장 제출은 거의 한 60%가 아마 인터넷으로 하는 것 같아요. 소장 제출은. 그런데 이 등기 신청은 지금 거의 많이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지금 이게 20 몇 회까지 쭉 나오다가 지금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그 특징들이 나가져 있어요.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터넷 신청하고 이제 방문 신청이 이제 차이점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하는 몇 가만 그냥 그건 차근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냥 몇 가지만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많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니까. 우선 인터넷 신청, 우리 방문 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 신청은 이 자연인과 법인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법인이 아니고 뭐죠? 비법인 있죠? 우리 대표 선수가 누구죠? 종주. 종중이 비법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터넷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문 신청할 때는 여러분 대리인, 누구나 대리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또 방문해서 등기할 때 다른 사람 대리해서 할 수 있어요. 등기 신청. 근데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대리인은 누구뿐? 변호사나 법무사만 인터넷 신청을 대리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인터넷으로 대리 못해요. 이게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나 특히 법무사 같은 건 거의 정년이 없죠. 변호사들은 90세 먹은 어르신도 변호사 하시거든요. 근데 90세 먹은 어르신이 인터넷으로 잘할까요? 내 아들이 잘할까요? 아들이 엄청나게 잘하겠죠. 요즘 인터넷 시대가 아니시니까 어르신들은. 그런데 지금 여기 누구만 할 수 있게끔 했죠? 변호사나 법무사. 자기들이 이제 돈 벌으려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변호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법 개정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바꾸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꾸죠. 이게 지금 개정할 때 이런 게 이제 공청회 할 때 힘이 있고 막 그랬었으면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거의 지금 안 돼서. 그래서 그냥 변호사나 법무사만 인터넷 할 수 있다. 우리들은 인터넷 할 수 없다. 방문 신청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 우리가 아까 인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인감도 이렇게 방문 신청할 때만 가져가요. 인터넷 때는 공의 인증을 받기 때문에 공의 인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 때는 우리 의무자 인감 안 가져가요. 방문 신청할 때만 우리가 인감 도장을 갖다 주게 돼서 인감 떼서. 그리고 나중에 특징이 이렇게 우리 일반 방문 신청 어떤 등기든 다 할 수 있는데 한 18가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 고시하는 18가지 한해서만 인터넷 할 수 있어요. 모든 등기 인터넷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때 자연인 신청할 때 사용자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사용자 등록을 어디서 하고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이런 걸 나올 거예요. 그것들은 나중에 그냥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많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우리 인터넷 신청은 비법인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종중도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인터넷 할 수 있는 대리인은 누구뿐이다? 변호사나 법무사. 우리들은 인터넷 대리할 수 없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나중에 그거는 그냥 보기로 하고. 자, 넘기셔서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 26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264페이지.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들이 한 절차가 끝났죠, 그죠?
자, 우리들이 지금 한 게 뭐예요? 신청서 갖다 주고 첨부정보 갖다 주는 거죠. 이거 우리 신청이들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나머지들은 누가 하는 거죠? 법무사가 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 누가 한다고요? 등기관이 하는 거죠. 그죠? 법무사도 뭐 신청해서 저 첨부정보 갖다 주는 거죠. 법무사가. 법무사는 대리로 가는 것 뿐이죠. 그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등기관이 하는 거예요.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이렇게 접수하거든요. 접수한 순간 등기는 효력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등기를 마친 것을 조건으로 접수한 순간. 왜냐하면 접수한 순간 옛날에는 없다가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사건들이 아파트는 수백 채 보존 등기 하죠. 근데 금방 끝날까요? 오래 걸릴까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등기는 딱 접수해 놓고 나중에 해요. 그거는. 그럼 뭐 다른 등기들이 만약 들어오면 그 다른 등기들을 먼저 해줘요. 그건 등기관이 판단해서.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에 기록된다고 옛날에는 기록했을 때 효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파트 사건은 뒤에 기록하잖아요. 그죠? 접수해놓고. 그리고 다른 사건들은 뒤에 접수했는데 먼저 기록되면 그 기록한 순서대로 그 배당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법이 개정돼가지고 등기는 언제부터? 접수해. 나중에 등기를 이제 마칠 것을 조건으로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할 때 효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순서는 지금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심사했죠. 그죠? 우리 심사할 때 우리는 무슨 심사뿐이 없다고 그랬죠? 형식적. 서류만 가지고 심사한다. 실질적 심사는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심사에서 우리 걸리면 거부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각하. 요게 이제 중요해요. 각하사유. 우리 각하사유 거의 다 봤어요. 여러분, 요 31페이지 보세요. 지금 31페이지에 요 우측에 6번째 있죠. 6번째 밑으로 쭉 써 있죠. 그죠? 거기에 다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은 각하사유가 아니고 X자 쳐져 있는 것은 다 무슨 사유죠? 각하사유예요. 응? 우리 여러분 일본 소유권 보존등기 있었죠? 부동산의 일부 안방만 보존등기 돼야 안 돼? 안 돼요. 자기 지분만은 됐어요? 안 됐어요? 보존등기? 거기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 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할 수는 있었죠. 이중 보존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됐죠. 그죠? 여러분 3번에 상속등기 있었잖아요. 그죠? 상속등기 자기 지분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할 수는? 그냥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증이 있었죠. 그죠? 유증 했었잖아요. 유증은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할 수 있었죠. 그죠? 할 수 있는 것은 각하사유가? 아니지. 그거 본 거 그냥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그거 지금 각하사유 보고 왔던 거 그냥 다 3장에서는 그냥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3장은 지금 아까 우리 4장, 5장 첨부정보 다 본 거잖아요. 지금 그거 그냥 확인만 한다는 거예요. 밑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단독 신청 어떤 것도 확인만 한다고. 그래서 요 이제 심사에서 각하사유가 있고 각하사유에서 억울하다 우리가 뭘 통해서 구져봤죠? 이신청. 자, 이 부분이 또 지금 자주 등장해요. 여기 지금 법조문이 있어서 여기 지금 시험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의시청을 늦게 했는데 올해는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이의시청 이따 볼 거예요. 각하사유하고 이의시청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통과되면 등기부에 기재하죠. 그죠? 자, 등기부는 석장이잖아요. 표제부, 갑구, 을구. 우리 표제부에는 표시사항 적고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적는다. 2장에서 배웠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 그냥 기재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등기를 했는지 이렇게 등기한마다 고유 번호 있는데 그걸 식별 부호를 하거든요. 그 식별 부호를 붙일 때 등기가 완료된다는 썼고 이 완료 전까지 자 우리가 등기소에서 등기를 거부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각하. 근데 우리가 등기를 신청했다가 등기 하나 미안하다 다음에 올게 라고 등기 신청을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 하냐면 취하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실체법에서 민법에서는 취소라는 표현을 쓰지만 절차법에서는 취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료 전까지 식별보호를 붙이기 전까지 등기한이 식별보호를 붙이기 전까지 우리가 취소시킬 수 있어요. 취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취하에 대해서 조금 볼 거예요. 누가 취하할 수 있고 뭐 취하 권한자 이런 것도 이제 보고요. 자, 요게 이제 마지막에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우리 새로 등기 마치면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뭘 만들어 줘야죠? 등기필 정보들을 이제 우리 작성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게 뭐냐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등기소에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걸 배웠죠. 뭐 하는 거? 제공. 제공은 뭐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가는 거지. 맞죠?
그럼 이제 우리 등기 다 마치면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줘야 돼, 안 만들어줘? 권리자를 만들어 줘야죠, 그죠? 그 표현을 우리가 작성해 준다 또는 교부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갖다 주는 것은 제공하는 거고, 예? 그리고 대부분 나중에 제공하는 것은 의무자 걸 가져가요. 누구 거? 의무자. 근데 작성해 주는 것은 의무자한테 줘야 될까요? 권리자한테 줘야 될까요? 권리자한테 주는 거예요. 아까요, 이거 하나. 등기필 정보가 한꺼번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근데 표현이 제공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제공이 아니고 작성. 제공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누가 가지고 있어요? 권리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의무자가 가지고 있어요? 의무자, 매도인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까 판결받을 때도 승소한 의무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 사람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제공은 의무자한테 줘야 돼. 매도인한테도 새로운 권리증 줘야 돼요? 매수인한테 줘야 돼? 작성해 주는 것은 매수인한테 줘야 되지, 등기소에서. 그 매수인이 뭐예요?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예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제공은 누구 거 가져간다?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 걸 제공한다. 근데 등기소에서 작성해 주는 것은 누구한테 작성해 준다? 권리자한테, 매수인한테 작성해 줘야 된다. 이해하겠죠? 예, 요 파트. 이제 요거 마치면 이제 등기를 마치는 거예요. 절차. 요거 파트하고 요 각하 사이는 거의 이제 본 거고, 그 부분들 이제 하나씩 이제 볼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예. 요건 뭐 나중에 동시 신청하는 것들 보시고. 자, 근데 요거 하나, 우리, 그 부분에서 거기 지금 264페이지에 264페이지에 그 접수 부분은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그 심사는 무슨 심사만 있다고 그랬죠? 형식적. 우리 지금 밑에 보면 가로 2번에 실질적 심사 예외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실질적 심사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옛날에 있다가 지금 다 사라졌어. 그래서 무슨 등기는 형식적 심사하는데 예외적으로 무슨 등기는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나오면 OX. X예요. 우리는 무조건 형식적 서류만 심사해요, 등기소에서.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게 없어. 옛날에는 거기 보면 거기 동그라미 264페이지에 2번에 보세요. 양가로 1번에 2번 있어요? 등기하는 구법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옛날 법 그런 얘기라는 거죠. 옛날 법 제55조에서는 등기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할 때 거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그 실질적 심사하는 게 하나 있었었는데 그게 지금 사라졌거든요. 이 부분이 그냥 여러분 앞에 한번 잠깐 가볼게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속여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난주에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 174쪽 잠깐 가볼게요. 174쪽 거의 같은 얘기인데 우리 등기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써 있죠.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구법 이렇게 써 있죠. 구법. 자, 56조 2항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등기안이 무슨 심사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이를 뭐 했다? 삭제됐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여러분한테는 살짝 이렇게 속여 나올 수 있어요. 뭐라고? 자, 등기안은 심사할 때 형식적으로 심사하는데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러면 X라니까, X. 이따가 사라져 버렸다니까. 옛날에 있던 것을 그냥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아는지.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무슨 심사주의 뿐이 없다? 형식적. 실질적 심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거기 지금 264쪽에 그거 그냥 하나 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등기안이 등기를 거부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65쪽에 있네요. 거기 보니까 실질적 심사하는 거 있죠? 자, 등기안이 거부하는 게 뭐죠? 각하. 자, 근데 우선 요거 우리 각하 사유가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있거든요. 딱 11가지 사유로 제한돼 있어요. 10개 돼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요걸 기억나나요? 자, 각하를 시켜야 되는데 등기안이 실수해서 관과에서 등기를 해줄 수 있었죠, 그죠? 근데 그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나라마다 입법 정책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1, 2호와 3호 이하로 나눠봤잖아요. 자, 1호가 우리 관할 위반이 있었죠. 그죠? 업무구역 위반. 자, 2호가 우리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물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들어오면 등기 아닌 등기를 각하시게 되는데 그걸 등기 행해 줄 수 있었죠. 그런 등기들은 유효, 당연무효. 당연무효.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고 또 이의신청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필요 없는 등기가 지금 행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3호 이하의 위반 등기죠. 그죠? 이게 3호인지 4호인지 5호인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몇 호 이하? 3호 이하. 이게 3호 이하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5호 때문에 뭐 3호 때문에 이게서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호 이하를 각하해야 되는데 간과하고 실행했을 때 뭐에만 부합하면? 실체요. 유효, 무효. 유효. 그러면 직권 말소할 수 없고 유효하니까 이시정 대상도 되지 않아요. 몇 호만? 1, 2호만. 그래서 이거 한번 했었잖아요. 먼저 한번 살짝 먼저 하고 올게요. 자, 1호가 뭐예요? 우리 관할 위반이죠. 그죠? 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갑이 이 집을 신사동에다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 이 신사동이 어디냐면 은평구 신사동이에요. 그럼 우리 보존등기 어디로 가야 되죠? 은평등기소. 근데 가만히 보더니 이 신사동이 강남에 있었는데 이거 몇 번 했잖아요. 그죠? 강남 신사동에 가서 보존등기 하면 집값이 올라갈 거나 갔어. 그럼 강남 등기에서는 보존등기 받아줘서는 안 돼. 관할 위반이다. 은평 가라 그랬는데 등기하도 실수해가지고 그냥 강남 등기소에 은평에 있을 집을 보존등기 했네. 그죠? 그럼 이런 등기들은 아까 유효, 당연, 무효. 무효.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이의신청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아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2호죠. 2호 굉장히 많은데 대표 수수가 등기되지 않는 물건이에요. 우리 모델하우스 등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죠? 어떤 사람이 강남에 건물을 모델하우스 신청해 있고 모델하우스 보존등기로 왔어. 봐줘줘서는 안 돼. 그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건이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라고 이유에서 각하시게 되는데 등기안이 너무 모델하우스가 멋져가지고 해줘버렸어. 이 등기 유효, 무효. 당연 무효고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이의신청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3호 이하. 우리 3호가 좀 이따 보겠지만 자, 우리 무권 대리, 대리 권한이 없는 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권한이 없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갑에서 이 집을 우리한테 팔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등기를 법무사한테 위임할 수 있었죠. 그죠? A라는 법무사한테 위임했어요. 그럼 A라는 법무사가 등기소 가야 되죠. 그죠? 근데 A라는 법무사가 바빠가지고 자기 친구인 B라는 법무사를 내세워서 B라는 법무사가 갔네? 그럼 B라는 법무사들은 나한테 위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권한이 없는 자죠. 그죠? 또 위임장 내라 했더니 위임장 없대. 그럼 너는 권한이 없는 자다라고 해가지고 29조 3호에서 거부해야 돼. 근데 등기하는 같은 법무사니까 그놈이지만 해가지고 그냥 해줬다는 거죠. 그죠? 그때 하더라도 뭐에만 부합하면? 실체. 자, 실체가 부합하면 되겠어. A라는 법무사가 했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누구죠? B라는 법무사가 가서 소유자는 누구예요? 이게 실체 관계에 부합하다고 그래요. 현실상 주인과 등기부상 주인만 일치하면 3호 이하의 위반된 이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그럼 직권 말소할 수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우선 몇 호가 1, 2호인지 3호 이하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먼저. 왜냐하면 지금 네 가지가 시험에 나와요. 이게 각하사유 굉장히 중요한 게 우선 이게 각하사유인지 아닌지 기억해야 돼. 다음 중 등기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없다. 각하사유는 없는 거지. 각하사유가 아닌 것들은 허용할 수 있는 거지. 허용이 안 되는 거지, 각하사유는. 그렇게 표현이 나오고. 그러다 또 우리가 등기가 유효한 등기, 무효인 등기 물어보죠. 그죠? 민법에서도 물어보잖아요. 그럼 몇 호는 다 무효예요? 1, 2호는 무효야. 근데 몇 호 이하는 유효야? 3호 이하는 유효야. 맞아요? 또 우리가 등기는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예외적으로 등기안이 직권한 게 있었죠. 몇 호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공동신청 말소죠. 그죠? 근데 몇 호는 직권 말소? 1, 2호. 1, 2호의 위반 등기. 자, 그건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우리가 신청 말소가 아니라. 무슨 말겠죠? 근데 몇 호 이하는 직권 말소할 수 없어? 3호 이하는 직권 말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각하사유가 네 가지를 우리가 등기법에 지금 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근차근 하나씩 볼 거예요. 지금 각하사유 하나씩 볼게요. 자,
거기 보세요. 우선 먼저 각하사유라고 써있죠. 그죠? 의의 볼까요? 등기 신청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법 29조에 각하에 해당하는 하자가 없으면 수리해서 신켜야 되는데 29조 각호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으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각하는데 각하란 등기한이 등기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것, 즉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건데 자 각하 사유가 쭉 11가지가 있다고 해서 266페이지까지 7페이지까지 11가지 사유가 나오죠. 맞죠? 자, 그 1호 보세요. 1호.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등기사무는 그 부동산 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로 관장하는데 등기소에 신청하지 이러한 등기소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등기 신청이 부적법해서 각하되는데 이 관할의 위반을 간구하고 실행된 등기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무슨 무효고? 당연히 무효인 등기고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하고 이의신청할 수도 있다 돼 있죠. 그죠? 또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죠. 그죠?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때 아닌 때라면 등기 신청 취지 자체에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실체법이나 절차법이나 특별법에서 등기사항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나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님을 간구하고 실행된 등기도 무슨 무효? 당연 무효고 직권 말소하고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2호가 1호는 관할 위반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2호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2호가 페이지 414쪽 적어놓고 거기다가 414쪽 적어야 돼요. 414쪽 가봐요. (414쪽) 있어요? 네. 거기 넓혀보기 있어요? 네. 자, 넓혀보기 하나씩 볼까요?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서 29조 2호 써 있죠. 거기 1번부터 오른쪽 페이지에 10번까지 나와 있죠. 네? 여기 지금 법조문에 있는 거에서 여기 10가지가 지금 자주 등장해요. 요거는 지금 몇 호라고요? 2호라는 거예요. 몇 호라고? 29조 2호예요. 그라고 써 있죠. 그죠? 그럼 요런 데 행해질 수 있죠. 유효, 당연 무효. 당연 무효.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고 이신청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우리 한번 봤죠? 우리 등기되지 않는 물건 있었죠? 맞죠? 아까 모델하우스 이런 거 등기됐어요? 안 됐어요? 캐노피 이런 거 안 됐잖아요. 이런 거 들으면 다 2호고. 자, 오른쪽 페이지 우리 아까 등기할 수 없는 권리들이 있었죠?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죠? 이런 거 다 몇 호라고요? 2호예요. 2호. 등기되지 않는 물건이나 등기되지 않는 권리. 자, 이 권리 변동인데 요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거기 2번부터 법 조문에 나온 거 볼게요. 법령에 뭐가 없는 특약이라고 되어 있죠? 근거가 없는 특약. 자, 잠깐 줘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약지 보이기 특약도 약정도 법에 민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특약만 우리가 신청서에 적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전세권을 설정해 가면서 그죠? 너만 전세사로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면 안 돼. 전세권을 양도를 금지해달라는 특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법에 할 수는 있어. 그럼 그런 특약은 받아준다는 거야. 민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있나요? 자, 우리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그죠? 야, 너만 저당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 저당 넘기면 안 돼. 또 우리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평생 너만 지상권 가지고 있어. 그 다른 사람한테 지상권을 양도하면 안 돼. 이런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할 수는 없어. 그러면 그런 특약을 해달라고 들어가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의에서 각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지금 두 개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각하사유다 아니다. 각하사유다. 응? 근데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각하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민법 규정이 있으니까. 그럼 법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각하사유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고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주고. 자, 우리 세 번째는 이건 아직 안 봤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팔 때, 그죠? 자, 우리 501호가 건물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걸 대지권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건물 주인과 이 대지권이 일체성에서 같이 팔아야 된다거든요. 그러면 건물만 대지권이 있을 때 건물만 따로 팔 수는 없어. 나중에 대지권만 따로 팔 수는 없어. 일체성에서 같이 팔게 돼 있어. 그래서 구분 건물에 대해서 전유 부분은 아까 501호거든요. 전유 부분과 대지 상위권을 분리해서 처분에 금지에 위반된 등기를 오면은 받아주지 안 해요. 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아파트 건물만 팔라고 등기 왔어요. 대지권과 분리돼서. 그럼 받아주지 안 해요. 이유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세 번째죠. 3번이죠, 3번. 봤어요? 그게 3번이잖아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의 금지에 위반된 등기 이렇게 써 있죠. 자, 네 번째는 우리가 농지 전세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농지 전세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잠깐 보세요. 그럼 농지 지상권은 돼, 안 돼? 되지. 우리 지상권은 논에다가 한전이 송전다 세우는 거지. 그거 다 논에서 세웠잖아요. 그게 지상권이잖아. 그 농지에 뭐만 안 된다고? 전세. 농지도 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당권도 다 돼. 근데 농지 전세가 안 돼. 뭐가 안 된다고? 농지 전세. 그 이거 들으면 소장용 양산대인데 옛날에 지금은 이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해줘. 아직까지. 민법에 농지 전세는 안 해줘요. 그게 들으면 이어서 각하시키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우리 저당권은 은행에서 대출해 준 돈이죠, 그죠? 민법에 이 저당권은 은행에서 빌린 돈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죠? 피담보 채권과 수반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 돈이 같이 넘어가야 되죠, 그죠? 저당권의 순위만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뭐해서 분리해서는 양도할 수가 없어.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수반성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해서 이전에 달라고 오면 받아주지? 안 해요. 돈이 같이 넘어가야 저당권 이전해 주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2호에서 각하시키는 거예요. 지금 몇 호라고요? 2호.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지금 이게 법조문인 거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씩 넣다 뺐다 붙다 한다니까. 10가지 사유니까. 매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을 우리가 배웠죠.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죠? 6번, 7번은 건물을 여러 사람이 신축할 수 있었죠. 응? 자기 지분만 소유권 보존액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었잖아. 보존액이 처음 만들기니까 1지분 전체가 나와야 되죠, 그죠? 자기 지분만 보존액이 들어오면 각하시키잖아요, 지금. 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그죠? 응? 큰형님이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해달라고 가면 받아주지? 안 해요. 상속은 내적인 유죄관계 때 전원이 오야 되지. 근데 거기 지금 6번에 보시면 일부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액이 들어오면 이의에서 각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기의 상속 지분만 상속 등기 들어오면 다 뭐하죠? 각하. 지금 몇 호의 각하예요? 2호예요, 2호. 2호 사이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우리가 가압류해달라고, 그죠? 뭐 해달라고? 가압류해달라고 채권자가, 그죠? 가압류하는 거잖아요. 돈 안 배우면. 어디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법원에. 그럼 여러분이 법원에 안 가고 등기소에 막바로 채권자가 가압류해달라고 가면 받아주지? 안 해요. 법원에 가는 것을, 등기소에 가는 것을 관공서 촉탁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관공서나
법원이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우리가 신청으로 가면, 가압류 가처분 경매해달라고 여러분 법원에 찾아가지 않고 등기소에 가면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그건 법원이 심사해서 나한테 오해되지 네가 직접 올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의해서 각하시켜버리는 거예요. 관공서에 촉탁에 해서 해야 될 길을 우리가 채권자들이 신청으로 가면 몇 호? 2호. 2호. 자, 마지막 하나 더 보세요. 9번째. 이미 보존 등기된 것, 이중 보존 등기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이런 거 들으면 다 지금 몇 호다? 2호예요, 2호. 근데 2호의 위반 등기를 등기한이 실수해서 해줬죠, 그죠? 자, 농지 전세를 해줬어, 농지 전세. 아까 농지 전, 앞에. 어디 있어? 네, 농지 전세 안 됐죠? 근데 등기한이 실수해서 농지를 전세권 등기 해줬다니까요? 유효, 무효? 그 전세권 등기 당연 무효라니까? 등기한이 어떻게 말했어? 직권 말소니까. 좀 이따 우리가 뭘 통해서 또 없애버릴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 있어. 지금 무슨 알겠어요? 다 몇 호는가? 2호는가, 2호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우선 이건 무슨 사유다? 각하 사유다. 거부하는 사유들이다, 다. 그 중에서 그게 2호다, 2호. 근데 2호는 당연 무효고 직권 말소하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 있더라.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더 많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볼게요. 왜냐면 여기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인데 거기에서 니을 보세요. 니을 미음 한번 볼까요? 그 동그라미 3번에 나머지는 봤는데 그 위에 동그라미 3번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변동 있죠, 그죠? 거기에 지금 그 1번은 그건데 그걸 볼까요? 아까 일부 지분만 보존이 안 됐죠. 근데 요거 기억나시나요? 지용이 엄마? 그죠? 요 공유 지분이죠, 지분. 공유 지분에 대해서 사고 팔 수 있죠. 은행에 대출 받을 수 있죠. 근데 지분에 대해서는 무슨 권은 안 됐죠? 용의권. 지용이 엄마 안 됐잖아. 부동산의 일부의 용의권은 가능할 수 있었죠. 맞죠? 일용이 엄마는 등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인정해 주지? 위에인가? 그렇지. 아니야. 위에가. 여기 없나? 아, 여기 있네. 부동산의 일부 방칸이라고 했죠, 그죠? 방칸 전세 줄 수는 있었잖아. 아까 도면 가져갔죠, 그죠? 부동산 일부. 근데 요 공유 지분, 뭐의 지분? 공유 지분의 용의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용이 엄마는 등기되지만 지용이 엄마 안 됐죠, 그죠? 이런 거 들어오면 지금 다 몇 호에서 각하시키는 거예요? 2호. 그게 지금 415페이지에 기억에 보시면 일부 지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익기나 용의권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부동산의 일부, 이거 보세요. 부동산의 일부는 용의권 줄 수는 있었죠, 그죠? 맞죠? 근데 이 부동산의 일부에 저당권, 안방만 저당 잡아가요? 집 전부 저당 잡아가요? 전부. 안방만 팔 수 있어야 집 전부 팔아야 돼. 전부 팔아야 되지. 그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이나 가압류 가처분 허용해 주지 않아요. 그게 지금 동그라미 니은 있잖아요, 니은. 니은 있어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이런 거 인정해 주지 않고. 자, 우리 디귿은 아까 본 거죠.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안 됐죠, 그죠? 근데 니을은 여러분 그 리을하고 미음은요 24번 늦게 가볼까요? 자, 24번 늦게 가등기 있어요? 응? 가등기 24번 있었죠. (24번) 있죠? 거기 보면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돼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거기 가등기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죠. 마지막 리을에. 맞죠?
그게 이제 거기에 써 있는 거고, 나중에 그 기역은 지금 안 본 건데, 본등기 금지 가처분 안 되거든요. 요게 다 2호에서 각하시키고요. 그런데 그 밑에 여러분 25번 등기 보세요. 25번에 본등기 있었죠. 그죠? 가등기권자가 여러 사람이 있었죠. 에? 자기 지분만 본등기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써있네. 지난주 했었네. 기억이 안 나서 뿐이죠. 그죠? 맞아요?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본등기해 놓을 수는 없었잖아요. 1인이 전원명으로 본등기해 놓을 수는 없었죠. 그죠? 예. 그게 지금 안 되는 게 들어오니까 다 몇 호죠? 2호에서 각하시키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지금 교재 415페이지에 보세요. 니을에 그 동그라미 3번에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게 한 가등기 안 됐죠. 응? 그리고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자 중 한 사람이 신청하는 전원명의의 본등기 할 수가 없다. 응? 이게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건데 이거죠. 이거 지금 요거 여기 안 썼네. 위에가 있나? 위에가 있나? 그렇죠. 아까 제일 먼저 하는 느끼가 무슨 느끼죠? 보존 느끼 있었죠, 그죠? 자기 지분만 보존 느끼 됐나요? 안 됐죠? 상속인 여러 사람일 때 자기 지분만 상속 느끼 됐나요? 안 됐죠, 그죠?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보존 등기 할 수는 있고 1인이 전원명으로 상속 등기 할 수는 있었지. 맞죠? 근데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갈 때 무슨 얘기로 갈 때? 본등기로 할 때 가등기권자가 여러 사람일 때 자기 지분은 취득할 수 있고 자기 지분은 처분할 수 있어서 자기 지분만 얼마든지 본등기 할 수는 있었지. 이게 헷갈리죠, 그죠?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본등기 할 수는 없었잖아요. 이게 헷갈려요. 그 중에서 또 뭐 헷갈리냐면 이건 헷갈리는데 이 보존등기하고 본등기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 가등기한 본등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가등기에다 나중에 본등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 요거 가보세요. 요 자료. 요 자료에, 자, 31페이지에, 지금 각하사에 보는 거죠? 그거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소유권 보존. 자기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보존 등기 할 수는 있다. 자, 우리 3번 상속등기죠, 그죠? 상속등기도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할 수는 없어.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상속등기 할 수는 있어. 근데 25번 느끼 가봐, 25번. 가등기에다 본등기 있었죠, 그죠? 맞아요?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는 있어. 그렇게 써 있잖아.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본등기 해놓을 수는 없다 그랬었잖아요. 거기 나오면 막 헷갈려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지금 시험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이 자주 등장해요.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되지 않아요. 그럼 다 지금 몇 호에서 각하시키는 29조? 2호.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본등기 해놓을 수는 없었죠, 그죠?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죠. 1인이 전원명으로 본등기 할 수는 없었죠, 그죠? 예, 그 부분, 그 부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 예, 3호 이하는 조금만 쉬었다가 3호 이하는 볼게요.
괜찮아요, 여러분. 계속 할 거니까 1년 내내 할 거니까 그 부분 계속 까먹으면 또 하고 우리 지난주에 또 까먹었죠, 그죠? 또 하고 하는 거예요.